구제혁 vs 이근 MMA 매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게 그 구제혁 씨가 이근 씨를 저격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죠. 이근 씨가 재판받고 나오는데 구제혁 씨가 이제 앞에서 깐죽깐죽거리면서 폭행이 있었던 그 사건. 저도 진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근이라는 분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있어요. 남자인 제가 봤을 때도 멋있어. 그냥 이렇게 말투나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거 굉장히 멋있어서 옛날부터 간지나는데 완전 상남자 간지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죠. 성추행 사건이나 신용불량자 이런 걸 이제 폭로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폭로할 때부터 구제혁 씨를 봤어요. 그러니까 구제혁 씨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이근 씨를 폭로를 하는 그때부터 구제혁이라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제혁 씨가 약간 비만이기도 하고 레카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긍정적인 마음은 들지는 않았어요. 구제혁이라는 분을 처음 봤을 때. 근데 이제 구제혁이라는 분이 이근의 성추행이나 신용불량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나서 되게 재밌는 주장인데 저거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이제 이근이라는 분이 구제혁의 폭로에 대한 거를 대응하는 걸 보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 구제혁이라는 분이 그렇게 폭로를 하니까 이근 씨가 패드립을 쳐버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와, 이거는 조금 상남자의 이미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폭로한 내용이 뭐 성추행 법원 판결 내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들이야. 판사들이 비용신도 아니고 판결을 내릴 때 증거 자료를 보고 내리잖아요. 판결 내용들도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뭐 CCTV 자료나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좀 재밌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드립을 계속 치니까 구제혁 씨가 맞짱 까자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찾아가고 이런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 이근 씨가 이제 맞짱을 약간 또 피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 마다뻗고 뭐 죽여버리겠다 뭐 패드립까지 막 다 박았는데 막상 가서 만나자 하니까 약간 이거는 또 피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근 씨가 굉장히 간지나는 상남자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추행이나 그 신용불량자에 대한 해명을 전혀 못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신용불량자가 맞구나. 변제를 해야 되는 돈을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모든 명의를 와이프한테 돌려놓은 건가? 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고 계속 이제 구제혁이라는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패드립을 계속 박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비만 루저 새끼 뭐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게 구제혁이라는 분도 너무 선 넘게 그렇게 한 건 있는데, 그럼 그 진실에 대한 팩트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이게 패드립으로만 일관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은 저 신불자 저런 거 다 사실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지금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며칠 전에 법원 앞에서 이제 패고 핸드폰 막 날리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걸 보면서는 이제 구제혁 이 사람이 얘가 맞으러 갔구나. 일부러 이근을 자극해서 내가 맞아가지고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갔구나라는 확신은 들었고, 그 과정에서 근데 어쨌든 이근이라는 분하고 구제혁이라는 분이 이 두 분이 정말로 지금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MA 매치가 성사되면 이거는 아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벤트 매치 역사상 가장 흥행하는 이벤트 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도 되게 궁금해요. 이근이라는 분이 그렇게 상남자에 존나 멋있고 간지나는데 과연 진짜 신용불량자일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간지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A매치만큼. 그래서 요즘에 이 이슈 아주 재밌어. 이근은 스타성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빠와까를 미치게 만드는 걸 보니까 타고난 스타성이 몸에 있는 것 같네요. 맞아. 저도 이근 씨가 멋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멋있다. 진짜 남자답다. 약간 알파메일의 그 느낌이 났는데, 신용불량자 그게 진짜면은 솔직히 옹호하기가 힘들어. 그 알파메일인데 씨발 내가 신불자야. 그걸 어떻게 옹호하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구제혁이라는 분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코치님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는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제품 섭취 중인데 혹시 운동 중에 먹는 제품이 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운동 중에는 BCA 품절이 되면은 저는 이제 BCA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어차피 BCA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BCA랑 나우글루타민 요거 두 개를 3분의 1숟가락에서 반 숟가락 정도 섞어서 이렇게 이제 물에 터먹습니다. 저게 이제 블루베리 맛이라 물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운동 중에 이거를 먹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운동 후에 먹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먹는 게 사실은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크레아틴도 마찬가지로 크레아틴도 운동 후에 먹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서 부스터 먹을 때 크레아틴 타먹고 BC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에 먹고 운동 다 끝나고도 저게 남아있으니까 다 마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보충제들 얘네들은 고정 댓글 아이허브에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이 바닥 출신이라면 왜 양아치 소리 듣나요? 양아치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왜 사람들이 차파리, 폼파리, 딸배 뭐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그 직업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트레이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하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양아치의 숫자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트레이너 생활을 뭐 10년 넘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양아치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트레이너라는 되게 큰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의 숫자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가 제가 볼 때 10%가 안 돼. 트레이너 10명을 만나면 한 명 정도는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자기 관리하고 이런 트레이너가 있는데 나머지 9명 정도는 정말로 직업의식도 없고 양아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양아치 소리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이제 내가 양아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다르게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내가 나를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양아치 트레이너 안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너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양아치 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든 이유가 장벽이 너무 낮으니까. 트레이너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어제까지 편의점 알바하던 애도 오늘 와서 트레이너 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뭐 양아치 소리까지 안 듣는 걸 원하면은 도둑놈 심보죠. 결혼 선배로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4년 만난 여자친구 술버릇이 너무 고약해서 그 친구가 밉진 않지만 결혼은 아니라 생각해서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술도라이, 도박쟁이, 그리고 이제 너무 욱하는 놈, 주먹도라이, 도박도라이, 술도라이 이런 새끼들은 만나면 안 된다. 제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거는 여자로서도 아니고 내 친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술도라이, 주먹도라이, 도박도라이들은 그냥 인간관계를 안 맺으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 또라이들은 언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지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밉진 않지만 이별을 생각하고 있다. 좋아요. 그냥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이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내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분도 아마 뽕루핑님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는 사이 이 정도까지 보는 거지.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생겼어. 근데 엄마가 술도라이야. 나는 애 못 맡겨. 나는 양육 못 맡겨. 하지만 같이 그냥 재밌게 노는 사이다. 이거는 오케이지. 뭔 상관이야. 그것까지는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드립 보고 반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기TV 드립 보고 왔는데 이재명 드립에 멋있다고 생각 들어서. 근데 저는 뭐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이나 내가 세상을 살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의 나에게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거는 전혀 아예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들 있죠. 조언은 귀담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나라는 사람이 싫어서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마인드거든요. 나에게 도움을 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맙고 그 조언이 좀 아프더라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악플만 다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그냥 벌레 새끼들이 모기가 앵한다 그래서 내가 그 모기한테 뭐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모기를 잡으면 되는 거지. 살충제를 뿌리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인드로 받아들여요. 카라소스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